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 차트 보고 계시거든요. 46만 5천 원까지 올랐었던 주식이 지금 현재 15만 6천 원까지 내려가서 현재는 16만 원대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주식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그런 주식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 1년 넘게 계속 하락을 많이 큰 폭으로 했었고,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을 지금 거의 뭐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맞아버리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뭐 이런 대형주 말고도 사실 중소형주도 뭐 대충 차트 펼쳐놓고 보면은 반토막 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개중에는 이렇게 이제 주식에 다 물려가지고 현금도 하나도 없고 빚만 쌓여있고 그런 분들도 있기야 있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린 건 물린 거지만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지고 나한테 기회가 올 거를 대비를 해서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온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려있는 주식은 물려서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예금 적금 같은 걸로 돈을 열심히 모았다, 현금이 이만큼 있다 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장에서 반등을 하는 시점에 남은 현금으로 역전을 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역전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려있는 주식에 적당한 타이밍에 물을 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이거고 뭐 다른 주식을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텐데, 어떻게 현재 현금을 활용을 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 좀 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온전한 하락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제로. 고수라고 하면은 그런 하락장을 경험해보고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이나 주변에서 쉽게 나 주식 투자하는데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락장을 제대로 겪어본 적은 없는 형태, 그 시절 투자를 했어도 별로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식에다가 내 돈을 어떻게 넣는가, 즉 매수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결국에는 지금 같은 때는 이 매수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네. 매수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여기 고점 대비 벌써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는데, 그럼 지금 저점이야? 지금 매수하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특히 하락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하락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 투자를 이런 관점으로 하면 좋은데, 내가 어떤 종목을 정했으면, A라는 종목을 정했으면은 이 종목에다가 내가 돈을 어떻게 잘 쌓아 올려서, 즉 돈을 쌓아 올린다는 말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내고서 주식의 물량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채우는 거죠. A라는 종목의 비중을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채워 올릴 것인가, 이거를 좀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 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하락장이면은 이거를 더 많이 고민한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이유는 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돈을 이 A라는 종목을 담아 올릴 때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냥 한 번에 물 빡 타버리게 되면은 돈 다 쓰고서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잘 채울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채워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고민이 드는지 약간 이 과정을 짚어보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돈을 여기다 다 몰빵한 그런 경우는 오늘의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는 논외로 치고, 돈을 좀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 어딘가부터 투자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돈을 어떻게 채워 올릴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뭐 이때쯤 보니까는 한 27만 원쯤 갔을 때, 그래 여기서 전 저점 부근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물을 타서 더 채워 놓으면
그러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폭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막 일주일에 막 20% 넘게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 이 네이버에 관련돼서 되게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때부터 고민이 드는 게 지금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걸 기회로 삼아서 더 넣어야 되는 것이 맞아? 아니면 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좋아 보이는 주식들도 있는데 그런 주식들도 더 지금 떨어져가지고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태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거기에 새로 들어가서 남은 현금을 거기다가 좀 쓰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맞이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별로 그렇게 솔루션처럼 와닿지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더 하라는 얘기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은 답을 찾는 그런 경향으로 방송을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좀 명확한 답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어떻게 남은 현금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현재는 좀 기다려라. 나중에 좀 더 빠지면 사라. 뭐 이런 약간 도움될 만한 그런 얘기들.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거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겠죠? 근데 뭐 애석하게도 그 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본인이 찾으려고 하는 그 답을 그 방향으로 찾지 않는 게 일단 가장 근접한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듣고서 하려는 그 방향은 버리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 이 얘기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되려면은 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되려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집단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완전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예를 들면 저도 클럽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클럽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어니님 저는 지금 현재 계좌에 돈이 얼마 남았고요, 현금이 얼마 남았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태는 이 정도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살까요 말까요 아니면 다른 걸 살까요, 이 정도까지 완전한 오픈이 이뤄진 상태에서는 답이라고 생각되는 그 솔루션을 명쾌하게 드릴 수 있죠. 상황을 아니까, 공유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계속 시간이 가면서 그 상황이 변하는 것들도 옆에서 같이 함께 체크하면서 그때그때 또 다른 솔루션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같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리터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답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를 명확하게 드리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그런 모든 사전 요소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지금 뭔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절대적인 정답, 이렇게 말하기에는 투자란 거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좀 한번 이 현재 네이버가 많은 분들의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서부턴가 시작을 해서 물도 타고 해가지고 현재 평단이 한 30만원 정도까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한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서 거의 마이너스 50%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큰 돈이 들어간 거는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도 하고 뭐 천천히 모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멈춰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현재 이제 예금 적금 금리도 많이 오르니까는 현금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될 거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힌트라도 좀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로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돈 있고 나 네이버 투자하고 있고 30만원 정도고, 근데 뭐 현금도 사이드에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주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걱정되는데 근데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네. 이 네이버를. 근데 결국에는 이 답변이 완전히 간지러움을 긁어주지 않을 거란 거는 아마 본인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이유는 추가 매수를 언제 뭘 어떻게 얼마나 하라는 거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하지라고 한 거를 만약에 해결했다 쳐도, 그래서 지금 내가 1000만원이 물려있는데 1000만원을 더 추가 매수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해결이 되나? 이게 막 올라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거 몇 년 동안 더 여기에 물려있는데 10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또 답이 없는 상태로 그냥 매수해도 된다라는 얘기만 들은 것 같아서
딱히 솔루션처럼 안 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답을 해줘도 그렇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데를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종목, 네이버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이 네이버를 내가 적정한 평단가로 적정한 비중으로 내가 이 종목을 잘 모아가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담아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수하면서 어떻게 비중을 키워나갈 것인데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완전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한테, 제가 만약에 네이버를 갖고 있고 평단 3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뭐 현금도 충분히 여력이 있고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이야? 매수해도 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남은 현금을 다 쓸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쓸까요? 뭐 한 3분의 1 쓰면 괜찮을까요? 저는 되게 조금 쓸 것 같아요.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3분의 1도 많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10분의 1 정도 쓰면은 별로 티도 안 나잖아요. 이게 매수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데,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면 10분의 1이다, 뭐 3분의 1도 많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로 들려서 그냥 기다려야지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리셔야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진짜 그 생각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서 잘못된 퍼즐 조각이 절대 이 종목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뭘 해도 지금 당장 사서 올라갔으면, 아니면 당장 이것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는 지금 하락장에서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자신이 만족하는 매매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네,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그 심정은 결국에는 최저점에서 최고의 효율이 있는 지점을 나한테 알려줘 라는 그 말에 가까워요. 모두가 이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게 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떤 솔루션을 주더라도 본인이 원했던 그 최단기간 동안에 이걸 빠져나오는 거라던가, 손실 상황이 빠르게 복구된다라든가, 뭐 그런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무조건 실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말인즉 결국은 답이 없는 되게 허상 같은 그런 목표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는 거에 가까운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만약에 1,000만원 정도를 30만원 정도에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현금으로 한 5천만원 정도 있다. 그러면 돈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이미 1,000만원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50% 이상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면 될까요? 이런 질문에서 결국에는 방금 전에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여기 답이 좀 정해지거든요. 결국에는 돈 많이 넣는 게 평단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될 거고, 여기서 돈을 많이 넣게 되게 되면은 다른 분들, 이미 물려서 현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순을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외통수처럼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돈을 그래서 어떻게 채워가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고 이상적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방법론적으로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채널에서 좀 중요하게 말하는 빌드업 같은 형태의 매매를 지금 같은 때는 생각해봐도 괜찮다라는 뭐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를 굉장히 정량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하락 흐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될 거다. 뭐 요 정도 얘기는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좀 심해져 있고 현금이 좀 많다 그러면 이 많은 현금을 정량으로 나눠서 긴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일종의 매집한다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해 나가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주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라고, 저희가 이건 정말 확실하게 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팁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문제지만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은 이게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살렸을 때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했으면은 이거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올라 떨어져 여기에 꽂혀 있어서 다른 생각을 잘 못하는데, 내가 진짜 어떤 종목을 선택했다면, 특히나 네이버 같은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이 종목을 얼마만큼 살 거야? 즉 비중을 얼마만큼 키울 자신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비중에 연동돼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었을 때 쫄려서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었을 때 안정적으로 비중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같은 흐름을 만나지만 차이는, 생각보다 결과적 차이는 심하게 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네이버야 사실 비중 많이 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뭐 망하게 하겠어라는 생각 누구나 할 테니까. 근데 자, 네이버 말고 뭐 중소형주 같은 것들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들고 있어요. 재물을 보면은 재무적인 상태가 뭐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전혀 아닌, 근데 뭐 이런 애매한 어정쩡한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막 다 때려 넣어야지, 비중 다 나는 풀로 채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은 잘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또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또 행동할 수 있는 게 되게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네이버랑은 이거랑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반토막 나 있다면, 여기는 빌드업 같은 걸 하는 게 안 좋다, 네이버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솔루션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솔루션은 무조건 달라지고요.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네이버 같은 A의 종목이냐 아니면 셀로메드 같은 B의 종목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이 셀로메드란 종목을 똑같이 네이버처럼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계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이 달라지게 되면 관리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셀로메드 같은 종목에서는 말했었던 대로 그냥 단순하게 비중을 높이기만 하면은 어려운데, 네이버는 내가 아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는데, 셀로메드는 그러기는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투자자 개별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비중을 높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아는 종목에는 비중을 그냥 단순하게 높이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투자들도 많이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단순히 높이기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거다. 그 한계점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서 감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해당 종목이 비중을 그냥 단순하게 키우기만 하면 안 되는 종목일 수도 있고, 일단 이 분별부터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키우기는 쉽지만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길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은 훨씬 더 대형주에 비하면 빠르지만 이거를 비중을 키워가도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다, 장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종목을 가지고서 이 종목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네이버, 아까 얘기를 했지만 네이버도 되게 생각해보면은 무조건 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모으다가 무서워서 멈췄다던가, 지금 네이버 상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잘못 샀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팔아버리고 싶은 그 욕구를 되게 억누르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현실 투자에서는 다 개인적으로 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본인의 다른 생각에 맞춰서, 결에 맞춰서 올바로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엇박자가 나면서 결국은 투자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능력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얼마큼 중요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결국에는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이냐 셀루메드 같은 종목이냐 어떤 종목이냐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이 종목으로 제대로 매매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종목 안에서, 그리고 내 자금 상황 안에서 그 종목의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그 상황을 연출하면서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거를 순환시켜주는,
이 행동까지 이어져야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원리는 동일해요. 그 원리를 이제 대형주에 적용하느냐, 중소형주에 적용하냐, 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거는 적용하면 안 되는 애시당초 잘못 선정된 종목에다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결국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당 종목의 비중을 확보해 나가느냐, 이 고민이 시작이자 끝이다. 그리고 하락장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비중을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쭉 모았어요. 근데 모았는데 내 생각엔 충분히 채운 것 같아.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게 심해져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잘못 채운 거죠. 빨리 채웠든 뭐든 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아예 없이 그렇게 다 채워서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 돈이 있긴 있어.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놓고 보니까는 충분히 채운 것 같아서 더 채우기 싫은 그런 상황. 그런데 마이너스는 막 50%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이럴 때 내가 충분히 채웠다고 생각했던 이 처음의 생각을 깨고서 여기다가 더 채워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이대로 이제 많이 채웠으니까 기다리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이 고민도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명확해요. 잘못 채운 거고요. 못한 겁니다. 이유는 본인이 본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가지고 매매를 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전혀 케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여기에 5천만 원이 뒷단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하고 무관하게 어떤 종목에 특정 자금 한 2천만 원 채워지게 되면 자기는 부담을 느낀다라는 사람인 것을 몰랐던 거죠. 케어가 안 된 거죠, 스스로가. 누가 전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좀 벼랑 끝으로 내몬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제대로 매매를 완주하기가 어렵죠.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에 더 부담이 느껴지지만 조금 더 넣어서 여기다가 좀 가능성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애초 생각대로 이건 다 채웠으니까 기다리고 이걸로 이제 새로운 주식을 살 것인가, 이런 답을 이제 구하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 같아요. 이 첫 번째 옵션을 가느냐, 두 번째 옵션대로 가느냐, 그래서 뭐가 더 낫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재 지금 잘못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선택을 1번을 하냐 2번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로 바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더 심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좀 돌아가서 잘못 깨맞힌 단추를 다시 풀러서 다시 좀 올바로 된 방향으로 맞추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물려있는 이 물린 주식, 이 물린 주식을 단순히 물타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식대로면은 이 물린 주식을 풀어내는 그 방법,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운다던가, 현재 남아있는 현금과 물려있는 주식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좀 올바로 된 방향으로 좀 다시 복구를 하는지, 배우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번, 2번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뭐 이런 사람들이 듣기는 싫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0으로 가서 아예 주식 투자 자체를, 기본적인 습관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형성하고 그거에 맞게 경험치를 채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의 매매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제대로 된 매매를 하고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이 되는지를 좀 알면서, 돈이 많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고 자기가 좀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했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뭐 네이버든 뭐든 간에 좋은 주식이든 잡주든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물린 게 아니라 그래도 현명하게 뒷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아둔 상태로 물려 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 물려 있는 주식에 물 탄다. 두 번째, 새로운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사서 여기서
손해본 거를 좀 복구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본질적인 얘기는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경험치가 있나?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깊어지는 이런 시점에 뭘 제대로 해본 적이라도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없다는 거를 아마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주식을 최근에 시작했든 몇 년을 하셨든 하락장에 그냥 외면을 했거나 아니면 하락장에 주식을 아예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런 분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올바로 하나하나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 언제가 바닥이냐, 바닥 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주식시장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가용한 이 현금과 물려있는 이 주식들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한 땀 한 땀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혼자서 뭐 전혀 감을 못 잡겠다 싶으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는 것도 도움은 될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매일매일 올려드렸던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그 고민의 포인트를 놓지 않고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추가로 드리게 되면은 10,000원 정도의 일단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물렸다라고 했었을 때 물린 종목에다가 물 타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냥 현금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하는 게 좋아?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둘 다 가능해요. 둘 중에 근데 굳이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차라리 물 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그래? 물 타? 그 물 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정하게 그냥 진짜 물 한 방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방울의 효과가 내 종목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움직이게 만듦을 통해서 이 종목을 궁극적으로는 풀어내야 된다. 그러한 경험과 관리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 차원에서 차라리 물 타는 게 낫다라는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클럽 어떻게 오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디오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처음에 이제 카페 가입하기를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이버에 로그인 한 다음에 카페를 가입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책을 보기 누르고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누르시고요. 필독 공지 쭉 보시면서 내용 파악하신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면 이 파란색으로 신청하기 링크 있어요.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면 후기도 있으니까 한번 살짝 읽어 보시고요. 뭐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 함께 하는 그런 클럽이고, 여기서 실전 매매 같이 따라 하면서 그대로 배울 수 있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 내는 그런 매매 하나하나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내고 배움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